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중에 한 명이죠. 워렌 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워렌 힐을 너무 사랑한다고 외치고 다니시는 분인데요. 색소포니스트 이창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이창민입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DPR라는 재즈록 그룹의 밴드 리더를 맡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색소폰으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이창민입니다. 좀 특이한데 재즈 락은 뭡니까? 퓨전 재즈라는 장르 안에서 네,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네. 재즈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좀 섞어서 음악을 풀어내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퓨전 재즈란 말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재즈 록이라는 말을 쓰셨군요. 네네네. 왠지 록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사운드일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DPR 검색하셔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워렌 힐을 너무 사랑해서 뭐 마우스피스 셋업부터 해갖고 워렌 힐에 관계된 어떤 고뇌를 몇 년 동안을 하는 거를 제가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워렌 힐이고 해서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창민 씨, 워렌 힐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워렌 힐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워렌 힐은 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색소포니스트이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워런 힐이 뿜어내는 파워풀한 고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또 워런 힐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 말씀드리자면 뭐 워렌 힐은 데이비 샌본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연주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연주를 보고 저 사람처럼 연주를 하고 싶다. 어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이런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데이비 샌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알토 색소폰 F샵을 네. 굉장히 네. 찢어지는 소리로 낼 수 있는 저희 색소폰만의 특유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플릿 톤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소리에 처음에 빠졌어요. 색소폰으로 내가 저 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저도 워런 힐이 연주하는 거를 보고 네. 워런 힐의 영향을 받아서 네. 노래를 틀어놓고 네. 따라 부르기를 먼저 했거든요. 트랜스크립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부터 그냥 노래가 좋아서 틀어놓고 계속 따라하면서 워런 힐을 점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F샵 그 스플릿 톤에 빠져서 네. 색소폰을 그럼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작을 하고 나서 저를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분이 네. 워런 힐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노래를 들어봐라. 네. 이런 노래도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나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들었던 게 마이 러브라는 곡이었는데 네. 그 안에 그 엄청난 소리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처음에 빠지기 시작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다 보면 어떤 음악적 내용보다는 분위기나 사운드에 사람들이 이제 매료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죠. 빠져들게 되는 건데 파워풀한 사운드나 F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스플릿통 이런 거에 이제 매료를 당했다. 뭐 또 한 가지 있을까요? 워렌 힐이 나는 이래서 좋다. 그리고 네. 제가 아는 곡을 네. 색소폰으로 불러놓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 어. 워런 힐이라는 네. 아티스트가 자기 개인 앨범에 네.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여러 가지 곡들을 담아놨어요. You Are So Beautiful이라든가 예, Tears in Heaven 이런 팝곡을 불러놓고 또 최근에는 앨범에 넣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나라에 15년도에 내한 공연 왔을 때도 한번 네. 보여줬던 데스페라도라든가 그렇죠. 그런 유명한 팝송을 색소폰으로 연주해 놓는 거를 들으면서 네. 익숙하니까 그걸 먼저 듣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빠져들고 나도 제가 아는 곡들을 색소폰으로 불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면서 네네네. 워런 힐이었으면은 이런 곡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더 워런 힐을 찾아보고 계속 뭐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워런 힐이 좋아지는 거죠. 네. 노래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네. 대다수의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학생분들 워렌 힐 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또 그걸 발전시켜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창민 씨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이제 단계에 오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타이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창민 씨가 많은 고뇌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창민 씨 워렌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런힐은 네, 뭘 착각합니까? 일단은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캐나다 분이시고 네. 원래는 보컬로 그냥 취미로 록밴드를 하시다가 네. 기타와 보컬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데이비 샌번 네. 그리고 재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찰리 파커 찰리 파커. 를 통해서 네. 이제 색소폰에 입문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때가 17살이니까 지금 그분이 30년 이상을 네. 색소폰을 하신 거죠. 유명한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자마자 네. 졸업한 연도에 한 음반 제작사에게 음. 캐스팅이 돼요. 근데 여기서 네.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지금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모르는 그걸 왜 몰라. 제가 알기로는 원래 물리학 석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렌힐이 원래 이제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뭐 지금 기억을 하자면 그러니까 워렌힐의 2집 데보션이라는 앨범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워렌힐이라는 연주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색소폰 인구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워렌힐이 누구야? 이런 정도였고 제가 당시에 이제 락 음악을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핫뮤직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가 실린 걸 제가 보고 워렌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졸업을 하자마자 나온 앨범이 키스 언더 더 문인가요? 그렇죠. 키스 언더 더 문인데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여러 음원 사이트에는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CD를 갖고 있죠. 부럽습니다. 네. 그 앨범 직전에 잠깐 세션맨처럼 네. 그 다른 앨범에 참여를 한 후에 제작사를 통해서 키스 언더 더 문이라는 앨범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운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 취향에서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음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떤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음반에 대한 완성도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집하고 2집 네. 이후에 또 3집까지 네. 굉장히 단기간에 3개의 앨범을 완성해요. 근데 네. 그 각 앨범마다 곡들이 12곡, 15곡씩 되는 음. 어마어마한 양을 작업하고 잠시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앨범을 잠시 중단합니다. 공연을 위주로 하거나 라이브 활동.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앨범은 그만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다른 앨범에 참여는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정규 앨범 말고도 9장이나 더 있고 곡들을 모으면은 거의 150곡이 넘는 곡들을 지금까지 작업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워런힐의 정규 앨범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갖는 어떤 그 파워풀한 사운드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와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색소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스무스 재즈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방문을 했었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 워렌힐의 베스트 앨범을 꼽는다면 저는 3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3집 트루스. 네, 그 앨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초호화 세션맨들 그리고 엔지니어부터 해서 거의 정말 탑 수준의 그런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감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닐 분들도 계실 텐데 워렌힐의 음반 중에서 한 장을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트루스를 추천을 합니다. 창민 씨는 어떤 앨범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걸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트루스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안타깝게도 트루스 앨범 안에서도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3곡 정도가 지금은 원래 나왔던 앨범에서 빠지고 네. 12곡, 11곡 정도가 네. 지금 현재 음원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아마 제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그런 이제 권리의 분배되는 문제에서 이제 권리 단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한 사람이 한 앨범을 만들고 다 제작하고 연주하고 그렇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뭐 작곡은 누가 하고 뭐 이거에 대한
투자는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어떤 회사가 얽히고 설켜 있다 보면 그런 것이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뒤로도 앨범이 쭉 나왔습니다. 저는 4집 때 헤이주드가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 많은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곡으로. 그래서 뭐 이 곡은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또 완성도 있게 연주도 해놨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앨범이 쭉 나왔는데 그 뒤로는 사실 제가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민 씨가 생각하기에 워렌 힐의 어떤 대표격 되는 곡을 세 곡만 뽑아라.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 헤이주드. 헤이주드. 아, 그럼 그게 3위입니까? 하지만 제 순위엔 넣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헤이주드랑 예. 워런 힐의 My Love라는 곡은 네. 워낙에 유명한 곡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순위에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지널, 그러니까 워렌 힐의 오리지널로 그러면 말씀을 하신다면, 네. 네. 저는 트루스 앨범이 너무 좋다 보면 그 안에 네. When a Woman Loves the Man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네네. 발라드 곡이죠? 네, 발라드 곡의 8분의 6박자 곡인데 네네. 그 곡을 3위로 두고 3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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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곡을 3위로 뽑았습니까? 처음에 인트로부터 저희 네. 한국인의 정서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워렌 힐이 한국 사람은 아닌데, 네. 취향 저격을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인트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3위로 뽑으셨다. 2위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위는 또 같은 앨범에 있는 네. Miss You Forever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좀 더 느린 발라드 곡이에요. 그 그래서- 발라드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저는 그 발라드, 팝 그런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또 워런 힐이 했던 것들 중에서 발라드만 한 것도 아니고 네. 팝만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한 것도 네? 아니지만 네. 저는 그런 장르의 곡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Miss You Forever이라는 곡을 2위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예 1위. 1위는 네. Let's Fall in Love Again이라는 워런 힐을 접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도 조금 있었고 그 곡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곡 안에서 키가 바뀌면서 계속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네. 키가 바뀌면서 네.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어. 그래서 한 곡 안에서 순간순간 반전되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두 번째 후렴구가 끝나고 네. 이제 워런 힐 타임이죠. 또 F샵이 나오나요? 네, F샵, G샵, 뭐 A샵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4옥타브 D샵까지 내거든요. G샵까지. 네. 그래서 그 워런 힐 타임에 있는 그 시간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1위로 꼽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워렌 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본인의 1, 2, 3위 한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위까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저한테 1, 2, 3위를 한번 뽑아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일단 타마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타마라. 네, 타마라. 멋있죠. 예, 타마라가 이제 워렌 힐의 와이프죠. 예,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 쓴 곡인데, 워렌 힐 사실 결혼할 때 또 쓴 곡이 있습니다. 그 2집에 있는 Our First Dance. 예, 그렇죠. Our First Dance 그거 이제 결혼식 때 뭐라 하죠? 피로연 때 이제 춤추는 어떤 그런 음악으로 그 이제 와이프한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와이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서 그리고 나서 만든 노래가 타마라.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곡에서 어떤 여성적인 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예. 약간 그리고 그 두 곡의 색스폰 톤도 약간 달라요. 다르죠. 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타마라라는 곡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도 그 3집 앨범에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굿바이 LA. 굿바이 LA. 네, 그 곡은 뭐 지금 뭐 역사가 있는 곡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연주를 했었고 이 곡을 통해서 이제 세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었고 사운드 엔지니어 이런 것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들어도 이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예, 지금 뭐 그래서 마이킹 막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레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곡을 뽑으라. 그리고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헤이주드를 뽑겠습니다. 헤이주드. 네, 왜냐하면 헤이주드는 사실 워렌 힐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어떤 대표격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곡을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음반들은 제가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뭐 베스트 음반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집부터 4집까지는 꼭 들어보셔야 된다. 색소폰을 하신다면. 그리고 특히나 이런 팝 색소폰 연주를 좋아하신다면 강추할 만한 앨범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창민 씨가 워렌이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해서 연습을 해오셨을 텐데 어떤 창민 씨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연습하면 워렌이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다. 내지는 워렌이의 사운드, 뭐 워렌이처럼 연주할 수 있다. 어떤 이런 비법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법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워런이를 가장 잘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따라해본 사람으로서 네.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네. 워런일이 자주 쓰는 특유의 밴딩이라든가 밴딩. 네. 네. 그리고 비브라토라든가를 네. 네. 너무 심하게 따라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좀 워런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부분을 따라 하려고 그 밴딩과 비브라토를 따라 하다 보면 네. 오히려 안 따라한 것만 못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들리는 것만큼 네. 워런일이 심하게 밴딩을 넣는 거는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따라 하시면은 조금 더 비슷한 억양을 불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면은 따라한다고 그 주위에서 보면은 후배들이나 또 네네네. 이제 갓 시작하신 뭐 취미 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제 목표로 하는 곡들 중에서 네. 워런일의 곡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습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거의 한음 이상도 벌어지게끔 밴딩을 연습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워런일 안에 그 노래 안에서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억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앨범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따라하는 게 오히려 더 워런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좀 말 나온 김에 잠시 네.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방금 들은 부분에서 A 같은 경우에 조금 심한 밴딩을 넣었는데 네.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술로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키밴딩과 섞어서 조금만 틀어줘도 네. 소리로 들을 때는 굉장히 큰 꺾임이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따라하셔야지 아니면은 네. 워렌일보다는 조금 더 구수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밴딩을 하실 때는 키밴딩을 조금씩 섞어주고 호흡을 쓰는 거죠. 입술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호흡을 살짝 당겼다 올려주시면은 원하시는 밴딩의 크기만큼 네. 적절한 크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딩을 할 때 키도 같이 쓰고 또 호흡도 같이 쓰고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따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없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한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술로 하는 건데 네. 그것보다는 저는 키밴딩의 운지를 외우는 게 키밴딩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어떤 노트가 있는데 뭐 꾸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A라는 음정을 불 때 네. 반음 밑에 음정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G샵에서 네. 텅인과 함께 시작하면서 네. 바로 손가락을 놔주고 A 운지로 바뀌는 자세인데 네. 이게 키를 이용해서 그 밴딩에 효과를 낸다 그래서 키밴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꾸밈음의 일종이죠. 어떻게 보면. 잠시 그것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A를 불 때 그냥 그러니까 멜로디가 있으면 따라다다다다다 근데 그 전에 반음으로 시작하고 빠바빠 뭐 이런 식으로 꾸밈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키밴딩에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넣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팝이나 그런 멜로디를 연주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뭐 세련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네. 워런일이 자주 즐겨 쓰는 네. 알티시모 알티시모. 고음들을 너무
그 기초 단계 없이 격하게 따라하시면은 소리가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힘도 없어지고 워런힐의 강점이 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에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너무 격하게 따라하시면은 굉장히 안 좋은 버릇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마우스피스와 리드 셋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도린 전보잡업에다 45에다가 3호를 끼고 하지 않습니까? 취미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세팅이 이게 힘들죠. 완전히 힘든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렇게 꼽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예, 1시간 만에 진짜 기진맥진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몇 마디 불다 보면은 진짜 기진맥진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스태미너를 좀 키우시고 이 어떤 호흡이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 끄신 다음에 고음을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의 심리가 안 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죠. 뭐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은 제가 그렇게 그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운지법만 찾아보고 네. 무작정 따라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신기하게 소리는 나요. 그렇죠. 네, 소리는 나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없는 소리가 난다거나 항상 일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거나 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도 생겼던 나쁜 버릇들을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기르고 한 번만 딱 그 감을 잡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운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더 닦으신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예. 밴딩하고 비브라토하고 어떤 사운드 뭐 이런 거로 지금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렇죠. 이제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비브라토나 어떤 하이음에서 나오는 갈라지는 소리 같은 거 스플릿 톤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워렌이를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세팅을 하셔갖고 따라 하시거나 이러면은 안 좋은 습관도 더 생길 수 있고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기 전에 좀 더 기본기를 닦고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민 씨, 이거 지금 악기 잠깐 셋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마우스피스는 당연히 전보잡아겠죠? 네, 그렇죠. 전보잡아 A45를 쓰고 있습니다. 네, 리가초는 옵티멈인 것 같고 네. 리드는 뭘 사용하십니까? 리드는 원래는 워런힐을 따라하려고 네, 3호를 꼈었는데 네, 이제 힘에 붙이는 걸 조금 저도 느끼고 2호 반으로 2호 내려와서 네, 반도린 자바 2호 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야마하 82Z 언라카 모델. F샵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보통의 언라카 모델인 것 같은데 이 악기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있다면은 스탠다드한 소리를 조금 더 다른 라카 악기에 비해서 네. 좀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재즈 연주하기가 적합하다. 네, 네. 그래서 이 악기를 선택해서 현재 네. 불고 있습니다. 이 악기 말고 또 원래 더 사고 싶은 악기가 있었던 겁니까? 원래는 SBA를 굉장히 사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중고 매물도 없었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조금 저렴한 쪽을 찾아서 오다 보니 이제 82 언라카 모델을 접하게 됐었는데 그럼 뭐 이 악기 지금 뭐 사실 저도 82Z 언라카 연주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울림이 굉장히 좋다. 이게 연주하면서 바로바로 네. 온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 창민 씨가 생각하기에는 이 악기에 또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네. 명기라고 불리우는 네. 마크 6를 카피한 모델로도 유명하거든요. 예. 말은 그런데 82Z가 마크 6랑 비슷한가요? 마크 6를 제가 82Z 언라카 모델을 계속 불고 있을 때 네. 학생분께서 네네. 마크 6를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14만 번대를. 예. 이제 물론 거금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한번 불어보고 싶어서 저도 네. 불어봤는데 확실히 그 두 악기의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카피를 하고 그 울림 자체가 좋아도 네. 관리 잘 된 음. 마크 6 모델의 울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 마크 6가 더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네. 저는 서로 약간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연습한 다음에 워렌이라고 똑같이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본인만이 가진 색채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마크 6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악기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정말 100%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 82Z는 82Z만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뭐 만족을 하시나요? 연주하시는 동안?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불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라카 악기에 비해서 메탈 피스 혹은 뭐 전보자봐도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메탈 피스를 꽂았을 때 네. 그런 강한 소리들의 피스의 색깔을 네. 완벽히 앞으로 쫙 뻗어주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라카 악기에 비해서. 근데 하지만 이 그 악기 자체 울림이 굉장히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네. 그 울림으로 어느 정도 커버한다 그럴까요? 네. 그 정도의 커버는 가능하지만 네. 라카 악기에 비해서 좀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격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네.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뭐.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카메라가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더 긴장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좋아하는 곡을 부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그냥. 아까 전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네. 뭐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네, 사실 뭐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또 워렌1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도 안 똑같은데 뭐 내가 더 똑같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하겠지만 뭐 이렇게 즐겁게 또 어떤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또 이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창민 씨는 사실 워렌1을 좋아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네. 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뭐 굉장히 지금 에너지를 방출을 하셨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연주를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워런이를 이제 그 앨범에 있는 그 좋은 소리들을 악기로 흉내내려다 보니까 이것 또한 그 어떻게 자리 잡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이 고친 거거든요. 이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게 안 네. 좋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정이 가득해서 배우다 보니 안 좋은 습관들이 그 제 몸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바르게 고치고 다시 제가 부는 그 열정 가득한 소리로 부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를 할 때도 아름답게 속삭이듯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연주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속삭이듯이 얘기해야 되는데 막 고함을 지르는 듯이.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거의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아직도 그런 버릇이.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한두 시간씩 불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힘들기도 힘든데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할 때는 이 열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런 면이 있어야 보는 사람도 흥미가 있고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말씀을 또 드리자면 어떤 이 에너지 레벨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터트릴 수 있는데 사실 거기서 또 이 터트리는 것이 되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터득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아우르면서 다듬듯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그 부분도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장민 씨 앞으로의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거의 다 끝낸 상황에서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모습의 음악 형태를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현재도 앨범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네. 내년에도
그 제 개인 앨범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때는 아마 또 워런이를 비슷하게 따라하지 않을까. 아, 네. 물론 그 모방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그렇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리 똑같이 한다고 한들 그 사람하고 정말 100% 똑같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단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창민 씨의 어떤 캐릭터가 스며들어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감과 또 인사 말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왜 재밌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워런이를 또 따라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네네. 망설이지 마시고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심적인 이유에서도 좀 더 좋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좋아하는 뮤지션, 닮아가고 싶은 그런 뮤지션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연습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 색소포니스트 이창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